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전주나 간주 등의 멜로디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습을 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가 기타 실력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자, 보통 기타 멜로디를 연습하는 방법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게 타브 악보를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 강사 선생님들 손가락 보고, 그죠? 타브 번호 보고, 그렇게 따라서 하시면 가장 쉽겠죠? 그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선생님들, 그죠? 악보에 나와 있는, 5선보에 나와 있는 음표들을 그냥 시판에서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이렇게 대입하면서 음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도 있겠지요. 자, 보통 이렇게 많이들 쓰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 그걸로 끝입니다. 그죠? 그 노래 하나만 딱 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응용을 한다든지, 그죠? 발전적인 것들이 사실은 많이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타를 오래 치신 분들도 할 줄 아는 것,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못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 우리 기타 치시는 추세가, 그죠? 보통 다 애드립이나 오브리를 첨가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는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연주가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일단 우리가 키를 확인을 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 키에 맞는 스케일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스케일을 어떤 포지션에서 연주를 할 것인가를 정하신 다음, 그리고 음악을 듣든 5선보를 통해서 연습을 하든 우리가 연주를 해 나가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7080 음악들은요, 다이어토닉 코드에 의해서 곡이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 다이어토닉 코드는 우리가 패밀리 코드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예, 우리가 그 곡을 만들 때 가장 기초적인 하나에 의한 코드 이론입니다. 예, 어떤 곡을 만들게 되면요, 다이어토닉 코드 안에 있는 그 7개의 코드만 가지고 우리가 곡을 만들게 돼요. 근데 그나마도 7080 음악에서는 디미니시는 빠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한 6개 정도의 코드로 곡을 만듭니다. 아무리 많아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다이어토닉 코드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아시면 편한데, 다이어토닉 코드 몰라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자, 스케일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G 키라, 그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곡이 G 키예요. 자, 그러면 G 키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스케일이 G 메이저 스케일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먼저 바로, 그죠? 내가 G 메이저 스케일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G 메이저 스케일을 가지고, 그죠? 근데 G 메이저 스케일을 확실히 모르거나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손에 익을 때까지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먼저, 그죠? 급하신 분들은 일단 먼저, 그죠? 어떤 포지션이고, 그죠? 어떤 지판을 눌러야 되고 어떤 지판을 누르지 않는가, 이 정도만이라도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일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G 메이저 스케일 솔라 시 도 레 미 파 샵 솔라 시 도, 이 안에 지금 내가 치고자 하는 이 멜로디 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토닉 코드로만 만든 곡들은요, 절대로 이 스케일 음들을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짚어야 할 지판과 짚지 말아야 할 지판들이 바로 눈에 보이겠지요. 그죠? 무조건 이 스케일 안에 그 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스케일 모를 때는
그죠? 이 넓은 지판에서 내가 어떤 음들을 잡아야 될 것인가, 그죠? 이 5선부에 만약에 도가 적혀 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도를 잡아야 될 것인가? 요것도 도고, 요것도 도고, 요것도 도고, 요것도 도고, 요것도 도고, 그죠? 요것도 도고, 요것도 도인데, 예, 어떤 도를 잡아야 될 것인가 감이 안 오지만 내가 스케일을 하나를 정하고 그 스케일을 특정 포지션에다가 딱 한정시켜 버리게 되면 내가 짚어야 할 도는 딱 정해지죠. 여기 도와 여기 도가 두 개가 정해집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그죠? 이 낮은 도는 뭐 낮은 도와 높은 도 두 개가 있으니까, 그죠? 뭐 딱 정해지겠죠, 그죠? 높은 음이면 요거 쓰면 되고, 낮은 음이면 요거 쓰면 되겠죠. 더 높은 음이면 요거 쓰면 되겠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연주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일단 치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스케일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잡아야 할 지판과 잡지 말아야 할 지판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죠? 자, 당연히 길들이 그냥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잡지 말아야 할 지판들이 보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가 무엇을 쳐야 될 것인가가 결정이 나버린 거죠. 자, 처음에는 잘 안 보이지만 나중에는 보시게 되면요, G 메이저 스케일이 다니는 길들이 선으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날이 옵니다. 진짜입니다, 선생님들.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삑사리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지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이제 우리 신인들께서 딱 5선볼을 보면요, 내가 어떤 플랫을 눌러야 될 것이라는 것들이 조금씩, 그죠, 감이 오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음들이 흘러가는, 그죠, 진행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멜로디를 확인하고 연주를 하게 되면, 그죠, 그 진행성에 의해 가지고, 그죠, 음감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손가락들이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5선보만 보고 스케일 모르고 치시는 분들하고는 비교해 보면요, 확실히 멜로디를 빨리 파가시고 멜로디를 빨리 연주를 해내세요. 그죠? 그리고 내가 짚어야 할 지판들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빨리 연주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스케일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음표에 나와 있는, 그죠, 외에도 내가 빈 공간이라든지 박자를 쪼개서, 그죠, 다음 음들을 첨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도를 쳤습니다. 그 다음 음이 솔입니다. 그러면 내가 스케일을 알고 있습니다. 도와 솔 사이의 음들이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도 치고 두 박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솔까지, 그죠, 가기 전까지, 그죠, 이 사이 음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오브리까지도 가능해지십니다. 그리고 이 스케일 자체적으로, 그죠, 이 멜로디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융합이 되어 가지고요, 멜로디라든지 멜로디의 리듬이라든지 음의 길이가 리듬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박자를 바꾸시면서 충분히, 그죠, 다른 곡의 애드리브로도 응용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스케일 폼은요 5개가 있습니다. 그죠? 모든 스케일들은 5개의 폼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케이지드라고 부르는데,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당연히, 그죠, 5플랫에서 8플랫 이 사이가 기타 치기가 매우 편합니다. 장력도 많이 없고요, 그 플랫의 간격도 적당해서 되게 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전주를 칠 때, 멜로디를 칠 때는 가벼운 전주 칠 때입니다. 그죠? 가볍고 뭐 편한 거 칠 때는요, 요게, 그죠, 요 사이의 포지션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보통 어떤 키가 되더라도, 그죠, 내가 연주할 포지션을 4에서 8플랫 여기로
가져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만약에 C키다, 그죠? C키라고 한다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G형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시도, 이것을 우리가 G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C키 멜로디 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G형 C 메이저 스케일로 연주를 하시게 되면 편하겠죠. 자, 그러면 G키이다, 그죠? G키일 경우에는, 그죠? 4에서 8 플랫 포지션이 D형이 돼야 돼요. D형 G 메이저 스케일이, 그죠? 여기 이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죠? 코드를 잡아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D형 G 코드거든요. 그러면 스케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하시면 되지만, 자, 그래서 G 키다 그러면 여기서 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F 키다, 그죠? F 키면 또, 그죠? 4에서 8 플랫으로 가져오시려고 한다면, 자, 이게 F 코드거든요. 그죠? F 코드. C형이라고 불러요. C형.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죠? 파, 솔, 라, 시, 도, 레, 미. 그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정도의 코드 이론과 스케일 이론까지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해 두시게 되면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그죠?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서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각 포지션들마다 치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뉘앙스들이 다 틀리거든요. 같은 스케일이지만 음들의 그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죠?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뉘앙스가 바뀝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주자가 내가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곡의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 방향 쪽에서 쳐야겠다. 그죠? 아니면, 그죠? 하이 플랫에서 쳐야겠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하시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드 이론과 스케일 이론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KGD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이론을, 공식을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멜로디를 연습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악보가 이제 나중 가게 되면요, 악보를 잘 보지가 않죠.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완전히 진짜 모르겠다 이 부분은, 그럴 때만 악보를 참고적으로 보지, 악보를 보고 그냥 연주를 계속 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간단한 멜로디는 딱 들으면 그냥 나오잖아요. 그냥 보통은 그냥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 하셔야 되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꼭 KGD 시스템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멜로디를 강조할 때는요, 우리가 스케일을 횡으로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횡으로. 아시겠죠? 멜로디를 강조를 할 때는, 자, 스케일을 횡으로 연결해 나가시게 되면 훨씬 더 멜로디가 이뻐집니다. 자,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곡을 제가 예를 들면요, 자, 종 쪽으로만 치게 되면 이러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횡 쪽으로 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스케일 폼과 폼 사이의 음들을 계속 이어나가기 때문에 좀 더 예뻐져요, 소리가. 그래서 보통 멜로디를 강조하고자 할 때는 횡적으로 스케일을 연결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좀 더 강한 연주, 그죠? 스피드감이 요하는 연주를 할 때는 종 쪽으로 이동하는 게 보통 상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려를 하시고, 그죠? 연주를 하시게 되면 스케일 한 개,
그죠? 멜로디 한 개 연습하면서 많은 것들을 얻게 돼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 없이 멜로디 하나하나만 그냥 잡고, 그죠? 연주를 해가지고 멜로디를 완성하느냐, 아니면 그 멜로디 하나를 내가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죠? 이런 스케일, 그리고 코드 또는 횡적 이동, 케이지드 시스템 이런 것까지도 조금씩, 그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멜로디를 연습하느냐, 그죠? 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났을 때 그냥 멜로디만 연결 해가지고 치신 분들하고 스케일, 코드, 케이지드 시스템, 횡적이냐 총적이냐 이런 거 따지면서 연습하신 분들하고,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디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탑하고 보고 하게 되면요, 제일 빠릅니다, 사실은.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번호대로만 그냥 치시면 제일 빨라요. 하지만, 예, 그 방법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죠. 급한 거 있다 그러면 하시고요. 급한 거 없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연습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